지금 여당은 민간 중심의 공급, 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공급을 그만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강남의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당 2억 원을 넘어서 매물이 평당 3억 원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시장에 동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모셨는데요. 고준석 대표님과 함께 이제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부터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게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는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시고, 지금 또 약간 거래가 소강 상태이기도 하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뭐 그 이후로 뭐 사실상 바로 하반기가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상향할 것 같다. 그런 이제 예상을 하는데, 그 기조에는 올해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GDP 성장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2%로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게다가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입주 물량도 굉장히 급감하고 있죠. 내년에는 이제 더 부족해지겠죠.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은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 내려간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지금 오늘 5월달에 기준금리는 분명히 내려갈 것 같고, 또 뭐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인 피치에서 우리나라 올해 기준금리를 1.75%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1.75면 상당히 낮아졌네요. 그렇죠. 2%대가 이제 무너지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실수요자들이 저금리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하고 금리가 이 두 개가 이제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시장 가격 안정에는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금리 인하와 어찌 보면 이제 공급 부족도 이제 내년이 사실 더 심각하니까 이게 또 공교롭게 맞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도 어쨌든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것들 얘기들 하고 있고, 가계부채 뭐 관리하겠다고 뭐 기존에도 막 발표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세적인 흐름을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집값 가격을 통제하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 기능으로는 금리와 공급이거든요. 이 두 가지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을 때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 미만이었거든요. 이 시기를 보면은 집값은 우상향을 했죠, 계속.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 만약에 2%대가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실수요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많이 진입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데, 우리나라는 대출만 끼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아니라 전세 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한도가 조금 줄어들어도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투자자들도 시장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시장에 동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요즘에 보면은 지금 기준금리가 2.7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가상금리가 붙어가지고 지금 한 3% 중반에서 후반 이렇게 받고 계시거든요. 뭐 4% 다 받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75까지면 여기서 1% 더 빠지는 거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진짜 2%대들도 막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네. 그 정도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낮은 금리죠. 네. 근데 지금 현재 금리로서 1억 받을 걸 2억까지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대 금리 차가 사상 최대거든요. 네. 예금 금리는 내려가는데 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는 진짜 안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예, 뭐 0.1, 10bp 정도 내리면은 많이 내렸다라고 은행에서 막 생색들을 내고 신문 기사가 되고 그러는데 예대 금리 차가 지금 사상 최대로 벌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은 서민들 호주머니 돈 꺼내서 그 돈이 결국은 시중은행 이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과연 이제 새 정부에서 온당하게 보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주담대 금리도 당연히 내려가겠죠. 내려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한 게 시장에 좀 돈도 풀고 유동성도 늘려가지고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목적도 있지만 또 부동산은 또 잡아야 되고. 근데 이게 부동산 또 가상금리를 못 낮추게 어찌 보면 은행들 보고 계속 이렇게 금리 좀 유지하라고 막 압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근거가 없으니까 추정이죠. 추정.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돈은 뭐 추경을 통해서 뭐 어디에 쓴다라고 하면 돈은 돌고 돌잖아요. 결국은 이 돈의 최종 종착지에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풀린다라고 하면 확장 재정을 한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가 아니라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가격 올라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돈은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금리 낮추고 뭐 이렇게 하지만 대출 한도를 막 더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LTV를 막 규제한다든지 뭐 조정대상 막 키운다든지 해서 부동산으로는 돈이 못 가게 하지 않을까로 뭐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거죠. 전세 끼고 산다. 전세 끼고 사고 나는 이제 엄마 집에 들어가 살거나 월세에 살거나 옛날처럼 다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전세 제도까지 없애지는 뭐 그거는 쉽지 않다. 관습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관습을 없앤다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막 전세 대출도 막 규제하고 막 전세도 DSR 보면서 전세로 가는 그 유동성도 차단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 좀 너무 좀 과한 해석이죠. 전세 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건 진짜 무주택 서민들을 쉽지 않겠죠. 괴롭히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일단 정책 자금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전세 자금 대출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셋집에 사는 건데 이 한도를 줄이면은 이분들은 이제 어디 가서 살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도를 줄이지는 아마 못할 거다. 그렇게 뭐 보이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게끔 뭐 살짝 밀어놔 두든가 그런 조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자율적인 판단. 대놓고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그 이제 대선 후보들이 어쨌든 다 정해지긴 했거든요. 뭐 아직 뭐 단일화 얘기가 뭐 한 명 더 나오고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의 정당 정책들은 좀 이제 정해지는 분위기인데 뭐 전반적인 뭐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야 쪽에 이제 보면은 공급에 방점을 두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은 민간 중심의 공급,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통한 공급 뭐 이렇게 이제 틀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 같고 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확하게 뭐 제가 나온 거는 안 왔는데 공공주도의 공급 정책 이제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소형 평형 중심의 이제 공급을 하는 것 등 뭐 사기 신도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신도시 사기 공급에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선 후보들이 공급을 그만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서울 수도권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공급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시장에 묶여 있는 공급에 방해되는 정책 규제들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 완화가 돼야지만 시장이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분양 물량이 지방 아파트 미분양이
7만 호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삐걱거리면은 서울 수도권 지역에 결국 이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공급에 차질을 새로운 사업장에 착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은 또 어떻게 해소할 건지, 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서울 수도권의 향후의 공급 계획에도 또 차질을 빚을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4기 신도시 착공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지가 새 정부의 숙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는 지방에 이제 한 채를 더 사서 2주택이 되시는, 그러니까 서울에 한 채, 광역시 부산에 한 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1주택으로 취급해주겠다 정도로 약간 지방의 다주택을 살짝 풀어주는 정도의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조금 더 혜택을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지방 살리기로는. 네, 그래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이제 종부세, 양도세가 이제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면제나 완화를 많이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수분양자들에 대해서는 5년이라든가 10년 양도세 특례 기간을 줘서 비과세 혜택을 줘야 될 것 같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취득세, 종부세 이제 제외 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법인들이 시장에 들어가서 미분양 아파트 분양 받아서 시장의 순기능 역할, 싼 매물을, 좋은 매물을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방의 미분양 물량 해소는 요원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GDP에도 성장률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정책 정도 가지고는 지금 서울 쏠림 현상이 해소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앞으로 상당히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공급 문제를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대선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짓기 시작해도 입주는 나중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입주할 거는 미리 지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당장에 한 2, 3년 정도 이 공급이 되게 급감하는 이 구간을 피할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어떤 정책 가지고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책 가지고 해결될 수 있죠. 어떤 규제 완화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매물이 나오면 가격은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부담 없이 내다 팔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물이 조금 쌓이게 해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양도세거든요. 양도세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다 못 파는 거거든요. 그럼 종부세 올리면은 이거 버틸 수 있겠느냐? 종부세 올라가면은 종부세는 세금이 임차인들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 가격 올라가고 전세 가격 올라가고, 이게 이런 이제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는 거고, 서민들은 주거 비용 증가로 인해서 내 집 마련 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고, 이런 현상을 이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또 다른 이런 이제 부작용을 낳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조금 규제 완화를 통해서 매물이,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고 하면은 신규도 공급이, 신축도 공급이지만 기축도 공급이거든요. 이런 두 개의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시장은 금리가 내려갔을 때 마땅히 가격을 통제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양당 다 지금 대선 후보 할 거 없이 뭔가 용적률도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공급을 드라이브를 좀 걸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최근 한 몇 년간 보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이쪽 그 재건축, 재개발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비 사업을 보면은 이게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인허가도 그렇지만 조합원들 간의 이해 충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도 싸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1000가구, 2000가구 되는 이런 단지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기는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데, 결국은 용적률을
조금 늘려줘서 도심 공급을 조금 많이 해야 된다. 뭐 동경이나 미국 뉴욕 같은 데 가면은 용적률 자체가 1000%가 넘는 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야 이게 이제 500%잖아요. 근데 또 서울시에서 조례로 또 이거를 100%를 또 깎아서 400%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조금 상향시켜주고 정말 상향시켜서 많은 부분 이익이 있으면 일부는 공공으로 조금 가져가서 조금 돌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조금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업성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용적률 증가가 가장 최선일 텐데 네. 그게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결국에는 뭐 다른 국민들이 봤을 땐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박탈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또 소유자들만 너무 돈을 많이 번다라는 또 여론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또 이제 공공이 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럼 공공 들어가면 조합원들은 또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골이 어떻게 끝나야 되냐. 그 공공을 어느 정도 이제 타협해야 되겠죠. 공공을 꼭 뭐 주택으로만 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시설을 져준다든가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공공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뭐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저기 져서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에 일부 구간은 지역 주민들한테 또 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면은 용적률을 좀 높여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특히 뭐 우리가 지금 1기부터 3기까지 지금 신도시를 만들고 있지만 1기는 우리가 딱히 알고 있잖아요. 어딘지 뭐 대표적인 분당 일산은 알고 있는데 2기부터는 이게 어딘가가 그렇죠. 잘 모른다라는 몇 군데밖에 생각 안 나죠. 이게 2기가 뭐 어디지? 2기 신도시 중에 양주 옥정이라는 데가 있는데인지 없는 데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3기도 지금 한다라고 한지는 언젠데 입주했다는 얘기는 지금 아직 못 듣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4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한테는 주택 공급이 절실히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강남의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당 2억 원을 넘어서 매물이 평당 3억 원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뭐 거래는 안 됐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용적률을 좀 높여줘서 공급을 좀 하고 공공하고 민간하고의 이익을 조금 나눠서 갖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가장 좋은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도시를 더 늘리기보다는 이제 좀 고밀도 개발을 좀 해서 도심을 더 개발을 하고 외곽은 좀 뭐랄까 좀 대형 평수나 좀 여유 있게 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는데 또 당장 또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너무 많죠. 좀 어려운 것도 근데 있고요. 공공이 들어가면 조합원들이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 안 한다고 하니까 용적률 높여줄게 해도 안 한다고 하니까. 근데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 이상으로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있어서. 참 난감한 거죠. 그래도 이제 사업성이 나오는 게 핵심인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